안녕하십니까. 입시막설 펜타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그 3월 중순이죠. 그래서 그 이제 N수생들, 재수생들이 이제 한창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을 텐데 무조건 망하는 이 재수생들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다 이렇게 보고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친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재수생 한정입니다. 이 N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해진 스케줄, 학습 루틴,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더 고3보다 더 중요해요. 이 N수생들은. 왜냐하면 얘들은 자유가 있는 나이잖아요. 즉 성인입니다. 성인. 이제 미성년자였다가 사실상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술집도 갈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뭐 클럽도 갈 수 있고 어쨌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통은 마시러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친구를 만나잖아요. 나는 재수생인데 대학교 다니는 친구,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야, 한번 보자 해서 만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합니까? 대학생 친구가 너 재수생이니까 야, 까불지 말고 책 펴. 내가 같이 공부해 줄게. 이럴 일은 없잖아요. 마시는 거 마시러 가야죠. 마시죠, 당연히. 어. 근데 사실은 대학생 친구랑 만나면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쟤는 대학생이잖아요. 그 보면 이제 대학생들은 어쨌든 이게 행복하거든요. 이게 딱 재밌을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히게 그 재학생들과 재수생들은 이게 약간 약간이 아니라 옷차림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여학생들은 또 한창 막 꿈이잖아요. 이제 20살 대학교 이제 신입생이 됐으니까 뭐 남자애들이야 뭐 대부분 뭐 그냥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N수생이라서 대충 추리닝 입고 다니는 이게 더 이게 우울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마시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생 친구들이랑도 마실 수 있잖아요. 끝나고 마시러 가자. 근데 얘네들이랑은 또 신나요. 또 웃긴 게 얘네들이랑 만나면 신나요. 신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 만나는 친구들 중에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어요. 그럼 더 마시고 더 신나는 거예요. 그게 뭐 대학생 친구가 있든 재수생들 친구가 있든 뭐 하여튼 대학생 친구가 있다. 어쨌든 간에 대학생 친구가 소개시켜준 뭐 다른 학원 다니는 재수생이든 어쨌든 간에 그게 재수생 끼리 또 재수생 이성끼리는 또 이 서로 공허함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연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나면 한창이 또 혈기왕성한 청춘들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본인이 차은우 정도 생겼다면 물론 이런 거 안 만나고 가만히 있어도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만나면서 이것이 자유인가?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학생에서 성인이 됐잖아요. 이제 20살이 가장 인생에서 재밌는 시기잖아요. 근데 나는 재수생이잖아요. 근데 자유를 이렇게 맛을 봤잖아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수학원 내가 여기 써놨지만 재수학원 친구들끼리도 나가서 또 뭔가를 마시고 놀고 하면 또 이게 똑같은 코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좀 관리를 잘하는 이 재종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끼리 뭐 말도 걸지 말고 뭐 연애하면 강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연애하면 강퇴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연애를 한 곳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발판을 제공했으니까 해결을 해줘야죠. 강제로 뭐 이혼 도장을 찍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강제로 찢어 놓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지. 연애했으니까 나가라고 무책임한 건데 어쨌든 자, 모든 악의 근원은 친구다. 친구. 친구를 끊어야 됩니다. 그냥 난 친구 없다. 외톨이다. 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리셋한다. 내년에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시에 대한 집착입니다. 보통은 이제 엔소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 또 한 축은 그 수시 원서를 썼다가 다 떨어져서 아니면 뭐 정말 가기 싫은 학교 한 군데만 붙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수능 결과가 안 좋아서 재수를 하게 된
학생들이 어쨌든 한 축이잖아요. 그죠? 물론 내신 망해서 정시 올인했다고 수능 망한 애들도 많겠지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세요. 그 원래 수능 올인 내신이 망해서 수능 올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능이 망해서 재수하는 애들 당연히 수능해야죠. 왜냐면 내신은 이미 망했으니까. 그리고 수시를 적극적으로 썼는데 떨어져서 재수하는 애들 얘네들도 어제 수시가 안 좋으니까 이제는 수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의 재수생은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뭐 교과 반수 이런 학생들 말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그때 뭐 교과 반수, 학종 반수 이런 거 말고는 생 재수는 기본적으로 수능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 자체가 수시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수시로 어떻게 갈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수시에 붙으면 정시 좀 못하잖아요. 그리고 수시에 필요한 학생부 내용은 다 끝났잖아요. 성적이고 뭐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에 대한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뭐지? 그럼 다시 또 수시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또 고3과 다를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보면 막 N수생인데 막 수시 원서 고민하느라고 막 엄청나게 막 연구하고 지금이야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막 예전에는 막 자소서 쓴다고 한 달 내내 수능 공부 중단하고 이런 애들 많았단 말이에요. 말리고 막 발로 차도 말로 안 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제 자소서는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논술에 집착한다. 작년에 논술 썼다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뭐 육모 구모가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다시 또 논술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내가 작년에는 이래서 논술 떨어졌지 혹은 뭐 수능 최저 못 맞췄다 그러면 내가 올해는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겠지. 다 이게 지금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다 지금. 그리고 이런 현상이 학부모나 학생 중 한 명에게만 나타나도 되게 심각한 증상입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는 그냥 못 쳤어도 그냥 수능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막 엄마가 막 불안해가지고 야 이제 올해도 수능 무조건 가야 돼. 올해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반대도 그렇지만 이게 심각합니다. 이 고3과 재수생의 차이는 여름부터 벌어진다는 것을 제가 명심하셔야 되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재수생과 고3은 여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겪어봤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네가 여름부터 뭐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이제 자주 바꾸기 시작해요. 뭐를요? 예를 들어서 학원 뭐 재종반이든 뭐 독학형이든 뭐 관리형 독서실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단과 학원이든 뭐든 어쨌든 자꾸 바꿔. 막 엄마 이게 뭐 분위기가 안 좋아 아니면 뭔가 안 맞아. 뭐 하여튼 바꾸고 나는 그냥 독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등등. 아니면 뭐 기숙형 있다가 나는 그냥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뭐 하여튼 등등등등. 자꾸 바꿔요. 그만두고. 그리고 뭐 선생님을 바꿔요. 단과학원 뭐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은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등등등등. 그리고 뭐 응시 과목을 바꾼다. 예를 들어 수능 응시 과목. 이게 작년 고3을 했고 올해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바꾼다? 3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목을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전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N수생들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이제 그걸 까먹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러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고 뭐 컨텐츠를 바꾸고 평가를 뭐 이거는 뭐 이 모의고사는 뭐가 별로야. 이거는 뭐가 안 좋아. 이거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때. 이거는 뭐 하여튼 뭐가 문제 같은 평가. 네가 뭔데 네가 네가 평가자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행위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 불필요한 정보가 엄청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에 워낙 대입 정보가 많고 불필요하고 말도 안 되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부모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면 그냥 거의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다 나타났는데 안 망해? 이걸 어떻게 안 망해?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났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나타나도 망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나타나도 매우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항상 이 N수생들, 재수생들 뭐 항상 명심하시고 요거는 이제 주의를 좀 항상 주의 정도가 아니라 경계를 해. 사주 경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꾸준하게 하면
결국 N수생들이 재수생들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현역 고3들이 여름부터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겪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네, 어디다 붙여놓으세요.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